혹시 계란을 하루에 2개씩 꾸준히 먹고 신장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계란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달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가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엽산은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처럼 계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계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4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계란을 꼭 먹어야 하는 기적같은 효능과 계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4가지와 계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뼈에 좋은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를 생각하실 텐데요. 아침에 우유를 드시거나 멸치를 먹을 때 계란과 함께 먹으면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계란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분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을 하루 1개씩만 드시면 허리 근육과 무릎 관절이 튼튼해져서 건강한 노후를 활력있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의 놀라운 효능 3번째는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무려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걀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뿐 아니라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 영양학 저널 논문에 따르면 매주 1개 이상의 달걀을 먹으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47%나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하루에 1개 이상 달걀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 복합체인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콜린은 실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약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걸 돕고 뇌 기능을 더욱 좋게 만들며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자들은 7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매주 1개 이상의 달걀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지고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력도 흐려지고 건망증도 심해지는데요.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달걀을 자주 챙겨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4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0%가 대표적인 노인성 눈질환인 백내장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달걀을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면 백내장은 물론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5번째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
삶은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란은 다이어트의 최고인데요.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면서도 칼로리는 굉장히 낮은 식품이라서 쉽게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모발이 빠지는 탈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삶은 달걀로 다이어트를 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올려줄 뿐 아니라 루테인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단감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당뇨와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을 낮추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감도 달걀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설사와 같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감 속에 있는 타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위장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감과 달걀은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두유입니다. 두유는 완전한 단백질 식품으로 기력 없는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식품인데요. 비타민 B와 B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은 물론 칼슘 함량이 높아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유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노화를 방지해 암 예방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달걀과 두유를 함께 먹으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달걀 속 풍부한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방해할 뿐 아니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는 두유가 아닌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밀가루입니다. 최근 저속노화 식단 열풍이 불면서 정제된 밀가루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밀가루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져 당뇨나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며 만성염증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밀가루는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달걀에 설탕을 넣고 요리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달걀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달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의 분해를 방해해서 체내 흡수를 막고 설탕 속 산성 성분이 달걀의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여 폐에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달걀을 먹을 때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꿀을 넣고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종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달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달걀과 최고의 궁합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최고의 암 예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나 더 풍부할 뿐 아니라 베타카로틴, 루테인, 셀레늄 등 항산화 물질 또한 많아 각종 암과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칼슘과 엽산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달걀 노른자와 브로콜리 속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는 눈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황반변성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삶은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신이 내린 채소로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이 많은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체내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세포 손상을 예방해 노화를 늦추며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비타민A 함량이 높아 기운 없는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식품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토마토 한 개만 먹어도 고혈압 위험이 36%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는 영국 속담처럼 토마토는 그야말로 최고의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달걀과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케일입니다. 세계 3대 대표 면역식품이자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케일은 영양소가 풍부해 미국과 캐나다에는 케일의 날이 있을 정도인데요. 케일에는 설포라판과 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과 당뇨의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케일 녹즙을 12주간 꾸준히 마신 결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27%가 올라갔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0%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케일을 달걀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케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달걀 속 콜린과 함께 작용하여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뇌의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걀과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천연 비타민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 사과에는 계란이 없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운동을 도와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각종 음식을 먹을 때마다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 경화를 막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아침에 삶은 달걀과 사과를 넣은 야채 샐러드로 드시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이라 할지라도 아무 달걀이나 사면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건강에 좋은 계란을 잘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란일을 확인하고 계란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내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액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요. 반대로 오래된 계란은 내부에 공기가 차서 흔들거리거나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 껍데기의 상태입니다. 표면에 금이 가 있거나 깨진 곳이 없어야 하고 겉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않아야 하며 계란 표면이 까끌까끌하고 거친 계란이 신선도가 좋은 계란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져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이나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데요. 사과의 중요 성분인 팩틴이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평소 배가 빵빵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과를 챙겨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의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과즙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산 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침개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과 장에 가스가 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껍질의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이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및 두통과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같이 먹게 되면 맛은 물론이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독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지는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장기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 과일을 씹어먹기 불편해서 착즙으로 내려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역시 착즙으로 내려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먹는 것도 좋은데요.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의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종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과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3대 면역력 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뿌리식물인데요. 예전 기근이 자주 발생하던 시절에는 허기를 달래주는 구황작물로 많이 먹었고, 그 당시 먹을 게 많지 않던 시절에는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하루를 버틸 정도로 몸에 좋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고구마가 포만감이 높고 영양소가 풍부한데 칼로리는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가고시마가 대표적인 고구마 산지인데, 가고시마는 장수촌으로도 유명하죠. 그곳 사람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고구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고구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고구마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최악의 고구마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생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를 자주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생고구마는 비타민과 섬유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칼륨은 정상적인 세포 기능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중 칼륨을 조절하는 주요 장기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갑자기 만성 피로가 오거나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질 경우 근육마비,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있다가 심정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생고구마 섭취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소들은 열을 가해서 고구마를 익혀 먹거나 구워 먹게 되면 나쁜 성분은 파괴되고 좋은 영양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꼭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꾸준히 먹고 의사들도 깜짝 놀란 온갖 질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계신가요? 지금부터 고구마의 기적 같은 놀라운 효능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 면역력 강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키워줍니다. 특히 몸속 장내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고구마를 섭취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두 번째 효능은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요.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 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유익균을 증가시켜 주는데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의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게다가 장내 불순물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효능, 강력한 항산화 효과.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데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섭취하면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병이나 암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면역력 강화, 장 건강 개선, 항산화 효과까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구마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 역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줍니다. 이 두 식품의 식이섬유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과도 비슷하게 천연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팩틴 덕분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식사 이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사과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지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구마와 사과는 말 그대로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고구마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최악의 고구마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아마도 고구마를 드시는 분이라면 군고구마나 고구마 말랭이를 자주 드셨을 텐데요.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는 열을 가하거나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어 혈당 지수가 생고구마보다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독이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 말랭이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상대적으로 당분 농도가 높아져 더 달게 느껴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데요.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구마 말랭이는 수분이 감소하면서 고구마에 비해 더 농축된 형태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갖게 되는데요. 고구마 말랭이는 적은 양으로도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 열량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조절을 하신다면 특히 군고구마나 말랭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 모두 라피노스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하면 장 기능이 악화되어 장염이나 대장암까지의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고구마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리코펜은 체내 자유라디칼에 의한 손상을 막아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데요.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리코펜과 칼륨은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하여 고혈압을 예방하고, 리코펜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고구마와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가 되는데요. 고구마와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그동안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쌓인 나트륨을 말끔하게 배출시키고 찌꺼기로 남아있는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구마에 가득한 식이섬유 역시 대장암 세포를 70%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때 암을 잡는 슈퍼푸드인 토마토를 같이 드시게 되면 천연 암 치료제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구마를 드실 때는 꼭 토마토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실 겁니다. 요즘 보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고구마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최악의 고구마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땅콩입니다. 견과류는 다이어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나 이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땅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포만감을 주는 다이어트에 좋은 요소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배고픔을 줄여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좋은 이 땅콩을 고구마와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땅콩에는 지방이 많고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지방과 탄수화물이 합쳐지게 되면 몸속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체내에서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조합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지방 축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고구마와 땅콩을 다이어트로 드신다면 정말 꽝조합이 되는데요. 다이어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속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실 때는 절대로 땅콩이나 견과류를 드시지 말고 오히려 토마토와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고구마와 정말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고구마와 최고의 궁합은 바로 동치미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고구마 섭취 후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동치미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젖산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촉진해 고구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화 불편을 줄여주게 됩니다. 동치미는 발효식품으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여 고구마에 포함된 섬유질을 더 잘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서서히 올리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높일 수 있는데요. 동치미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나트륨 함량이 높지 않아 고구마의 당 흡수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동치미는 발효식품이지만 소금으로 담그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구마와 동치미를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를 구입할 때 잘 골라야 하는데요.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고구마를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크기는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면 섬유질이 많아 질기고 너무 작으면 단맛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양이 고르고 매끈한 것을 선택하세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균일하지 않는 고구마는 속이 고르지 않거나 질기게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껍질 색깔이 선명하고 깨끗한 것이 신선한 고구마의 특징인데요. 껍질이 지나치게 짙거나 얼룩이 많은 고구마는 오래되었거나 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껍질이 너무 하얗거나 푸르스름한 색이 돌면 이는 수확 후 오래된 고구마일 수 있습니다. 껍질에 상처나 구멍,
곰팡이가 없는 것이 중요한데요. 껍질에 상처가 나 있거나 눌린 자국이 있는 고구마는 내부가 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말랑하거나 물렁한 부분이 있는 고구마는 부패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꼬리 부분이 물렁하면 신선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고구마를 잘 골랐다면 보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고구마는 상온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공간에 두면 고구마가 숨을 쉴 수 있어 곰팡이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냉장 보관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 고구마는 차가운 온도에서 냉해를 입기 쉬운데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고구마가 상하고 속이 질겨지며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를 먹다 보면 당연히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 도중 상처가 있거나 부패한 고구마는 다른 고구마로 부패가 퍼지지 않도록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상처가 난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중 발견하면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